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법원은 내일 60대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데요. 차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도로를 무서운 속도로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차 씨는 사고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설 전망입니다.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차 씨에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선 3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차 씨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 근거는 사고 차량에 대한 국가수 정밀 감시 결과입니다. 국가수는 사고 기록 장치에 차 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밟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었고 브레이크 등 역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급발진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쯤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한반도를 덮친 호우로 북한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북한 매체는 압록강이 범람해 주민 5천 명이 고립됐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장 지휘에 따라 주민들을 구조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애민 이미지 선전 의도라며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는 최근에 내린 폭우로 압록강 일대에 홍수가 발생했다며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지역에서 5천여 명의 주민이 침수 위험 구역에 고립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공군 헬기와 해군 구조종 등이 주민 구출 임무에 투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0여 대의 헬기가 20여회씩 왕복 비행을 하면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SUV를 타고 수해 현장을 찾은 김정은은 헬기 착륙장에서 구조된 주민들을 맞이하며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 선전과 체계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구조 임무를 마친 헬기 조종사들을 만나 이렇게 많은 인민을 구출한 것은 믿기 어려운 기적이라고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을 성과적으로 구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갑자기 들이닥친 홍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인명피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 측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으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큰 물 피해 방지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아 재난을 초래한 해당 국가기관과 지방 간부들의 직무 태만을 엄하게 질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호우 피해를 이른바 무책임한 간부들 탓으로 돌리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속셈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제3호 태풍 개미가 소멸됐지만 중국은 여전히 개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후난성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10여 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순식간에 수위가 오르더니 흙탕물이 마을에 들이닥칩니다. 하천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고개만 내민 채 떠내려 가기도 합니다. 유람선은 수문에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3호 태풍 개미가 지나가면서 중국 후난성 곳곳은 도로가 끊기거나 다리가 무너지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양쯔강 상류강이 범람하면서 제방도 무너졌는데 복구를 위해 200여 명의 군인들이 긴급 투입됐지만 폭우가 계속되면서 붕괴 구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홍수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숙박업소에 있던 15명이 매몰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개미의 영향을 받았던 라오닝성과 지린성 등도 강이 범람하면서 침수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지하도에는 물이 몰아쳐 들어오고 승객을 태운 버스는 아슬아슬 차를 몹니다.
물에 잠긴 차량에서 운전을 하거나 침수된 도로에서 수영하는 배달부 영상까지 올라왔는데 일부 하천에서는 커다란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튀어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都有鱼框框吗？都没遇到过这种情况，我第一次遇到。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어 홍수 방지와 재구호 지원 사업을 논의했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화북과 동북 지역에는 폭우가 예보된 상태로 방제당국은 산사태와 급류 등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 고원의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져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민간인 학살이라고 규정하고 보복 공격에 나섰는데요.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수개월째 헛바퀴만 돌고 있는 가운데 전쟁의 불길이 또 하나의 뇌관으로 빠르게 옮겨 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로켓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권의 마즈달 샴스. 까맣게 불타고 짓이겨진 축구장 펜스와 아이들이 타던 전동 킥보드가 폭격 당시 참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축구 시합 중이던 10대 어린이 등 1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בין הנרצחים ילדים קטנים ששיחקו כדורגל וגם נרצחים אחרים. 이스라엘군은 축구장에서 53kg의 탄두를 장착한 헤즈볼라의 팔라크 로켓 파편이 확인됐다며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무기저장고 등을 보복 타격했습니다. 전면전 수준의 대규모 추가 보복 공격도 예고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례적으로 이번 공격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헤즈볼라의 후원자인 이란도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헤즈볼라를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기치 못한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일제히 확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It's so important that we help diffuse that conflict, not only prevent it from escalating, prevent it from spreading, but to diffuse it because you have so many people in both countries, in both Israel and Lebanon. 골란권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스라엘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레바논 시리아 사이의 무력 공방이 끊이지 않는 중동의 또 하나의 뇌관으로 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배후에 이란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이란의 참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